참 이재명 대통령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참 그런 분이에요. 참 어찌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꼭 이 사람은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고 찍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려움에 닥쳐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못 가게 되면 누군가가 도와서 그 길로 가게 하고, 가장 단적인 예는 이번에 심지어 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자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 가는 비단길을 깔아주기까지 하는, 만약 이렇게 되는, 또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도 아무튼 교묘히 그때마다 어떻게 넘어가서 대통령으로 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무튼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난 굉장히 많은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행정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분은 시장 때부터 그냥 별짓을 다 하고 별일을 다 당하면서 그 다음에 또 도지사로 이런 모든 걸 겪어서 자기 개인이 또 지금까지 살아나온 역사와 이게 겹쳐서, 또 그분은 중앙대학의 저의 어떻게 보면 제자입니다. 겹쳐서 이런 행정력과 개인적인 역사를 가진 분이라 집권을 하면 대통령을 참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편 했지만, 한편 걱정한 것은 너무 그 사람은 과거 어려서부터 개인적인 사정과 또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른바 투쟁의 역사, 생존을 위한 엄청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좀 편향되지 않을까, 국민으로부터 좀 이렇게 너무 좌쪽으로 갔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 포퓰리즘, 인기 영합 쪽으로 갔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 내가 3년 전에 장차관들 100여 명 모임으로 국정연구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저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만 제가 먼저 제기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 그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겨룰 때, 그때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이가 낫다는 판단하에 이재명 후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장차관 모임에서. 그랬지만 그때도 조금 찜했던 거는, 그때 윤석열이보다는 분명 낫다는 확신하에 그랬지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은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그런 걱정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그분이 중도 보수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그게 바로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고, 그뿐 아니라 실제 그걸 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걸 볼 때
이제 안심이 좀 된다. 이대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남북 관계 보세요. 쉽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동족이라는 걸 거부하고 통일도 거부하고 완전히 적대 국가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남북 간의 전쟁을 막으려면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개성공단을 없애버리고 중단하고 했던 그 세력이 지금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국내 경제도 안 되고 대북 정책도 안 된다. 강력한 리더십.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강력한 리더십이란 뭐냐?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행정과 입법이 손이 맞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근데 나는 지금이 그 시적기라고 봅니다. 정부와 입법기관이 손발이 맞아 있고 대통령이 그 의지가 있다고 봐요. 중도 보수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대로 가되 아까 제가 걱정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 말하자면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포퓰리즘으로 가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길로 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은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